작업을 대체 어떻게 꾸려가고 있을까 궁금해서. 근데 공공민주 선거리가 뭐 어떻게 모이신 그런 단체인지 살짝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예술가들이 경제생활을 미술관에 전시 설치를 한다거나 목공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아니면 공공미술 기금 받은 거 안에서 고용이 돼서 거기서 이제 돈을 받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 같이 일한 그 사업에서 기획비를 좀 특정한 누군가가 가져가지 말고 그 기획비를 세이브해서 한 사람한테 시골집을 사주는 프로젝트를 하자. 그래서 공공민 상거리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받은 거는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전시를 통해서만 그 작가의 작업을 보는 거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전에는 굉장히 사적인 대화라든지 사적인 만남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려고 하면 이런 기금을 통해서만 사실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금을 받아서 우리 속사를 만지자라고 해서 사적인 시간을 깊이 있게 나누는, 그러니까 작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깊게 들어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 열려있지 않고요. 네, 만나서 오랜 시간 얘기하는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만 이렇더라고요. 다 눈들을 피하고 있어요. 그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난번에 FAT에서 하셨던 거, 태극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태극기 만드는 건지는 몰랐고, 되게 우주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그 행동이잖아요. 그거 자체를 이렇게 공유를 우리가 되게 보고 재밌었나 봐요. 되게 이제 좋아요 누른 걸 보고 이거 뭐야 하면서 봤는데 이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봤을 때도 굉장히 재밌다. 그냥 뭔가 끌린다 이런 느낌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이제 두 분 하시는 마석동 페스티벌도 저도 이제 그런 이미지나 감각, 그러니까 예술가의 시각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단련되시기도 하셨고,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서 이제 기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저희가 주로 하는 친구들이 이제 되게 젊은, 이제 막 이제 그런 걸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이제 꿈은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 이렇게 이상은 되게 높이 있고, 선배들 하는 건 너무 재밌고 멋있는데, 제가 하는 것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항상 그런 데서 괴리감 같은 걸 힘들어 하거든요.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보시는 입장, 또 그런 걸 생각하는 이제 후배 기획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예술가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다고 다 거기에 흡수돼서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던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맥락을 되게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까도 공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자꾸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좀 적당하진 않지만, 외국의 제작 공간의 모델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맥락이 없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냥 개념이 날 것처럼 쓰여버리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무엇이든 어떤 활동을 할 때 자기의 맥락을 만들어간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 활동의 맥락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완성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과 긍정을 같이 하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제 활동을 소개해 드렸듯이 저는 이제 문화단체에서 그 활동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어떤 제가 갖는 인식이라든가 감성적인 것들이 함께했던 그 예술가 분들의 그런 자극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들이 나에게 자극을 주는지, 내가 또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제가 이런 활동한 단체에서 약간 비주류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는 문화인대에서 앞으로 제자운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별로 관심도 없고 네, 근데 제 맥락이나 경험을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제가 이제 시간을 돌이켜 보면 저는 많은 현장에 가서 다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 계속 만나려고 했고, 그리고 저 성격이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말도 잘 이렇게 못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들여다보고 자꾸 그랬던 것이 큰 경험이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현장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굳이 가지 않아도 요즘 정보도 너무 많고 그 정보만으로도 뭐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거가 보이는데, 결국은 또 그 움직임을 보려면 저 공부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현장만으로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결국 내 맥락을 만들어 간다는 거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런 실천들을 만들어 갈까에 있어서는 공부, 그러니까 스터디라든가 뭐 어떤 개인적인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꼭 연구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은 또 이렇게 공유된 지식이 진짜 많잖아요. 어디 가나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간들이 지금은 좀 필요한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좀 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자기 고민을 가지시는 분이라면은 많은 현장에 가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참고할 수 있는 책을 찾아보고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어저께도 그런 얘기 했는데 대부분 대장이 되고 싶어요. 이런 걸 만들면 대장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문화예술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성들이에요. 남성들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이제 사실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무언가 하려면 어느 정도 포기 같은 것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남성들이 좀 안 하는 것 같고, 같이 하는 움직임의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보다는 내가 우선돼야 되는 장점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는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저는 마치 지금 뭐 우리가 무언가 해도 기금이라든지 정책적으로 받은 무언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한편에 기금이라는 링겔이 항상 제 몸에 꽂혀 있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어요. 물론 그 기금 안에서 기금이 제대로 쓰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흐트러뜨리는 전략이라든지 다른 식으로 전용하는 어떤 제도를 흐트러뜨리는 방법론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링겔을 확 뽑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미 저는 그 제도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랑우타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보고 오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건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금을 통해서 만나는 것보다, 혹은 무언가 개인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만나는 것보다 내가 포기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이런 기본적인 고민이 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같이 할 수 있는 기획도 할 수 있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이 되면 되게 좋겠죠. 이렇게 말씀이 부드러우시고 이런 힘도 되게 크신데
아까 그 무서워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시는지.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이주 노동자들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고요. 형이라는 존재가 되게 커요. 근데 그 형하고 친구인 저랑 저랑 동갑인데 형하고 친구기 때문에 전 형인 거예요. 약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뭐 거칠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알거든요.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만큼 많은 시간을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안하고 그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실망을 줬을까봐 무섭다는 표현을 하는 거지. 저는 아까 외국 갔다 오신 그 곳에서 그런 프린터기, 그 3D 프린터인가요? 그런 것처럼 뭔가 되게 되게 선도적인 기술화되어 있는 데잖아요. 저도 그런 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막 이렇게 새로운 물건 나오면 막 사고 싶고, 근데 이제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사실 그런 게 약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항상 좀 돈이 있는 사람들, 먼저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잖아요. 뭐 좋은 카메라, 그리고 좋은 프린터기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예술가들한테 그게 되게 굉장히 이제 욕심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좀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는데, 그래서 혹시 그런 데서는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어땠어요? 그러니까 오늘 차례로 된 데가 이제 펜랩이라는 곳과 해커스페이스인데, 펜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냐면 주로 대학의 연구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좀 규모가 있는 단위에서 하는 반면, 해커스페이스는 되게 많은데 정말 이렇게 자율적으로 사람들이 동네에 그냥 조그맣게 있기도 하고 규모가 있기도 하고 한데, 펜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본이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펜랩 네트워크에 들어가려면 일정 규모의 뭐 3D 프린터기라든가 레이저 커팅기라든가 기본적인 장비가 있으면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일정 시간을 대중에게 개방해야 된다는데 그것도 되게 시간이 작아요. 할애하는 시간이. 그리고 원래 시작은 뭐 MIT 대학 연구소에서 어떤 적정 기술과 관련된 그런 걸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펜랩의 모델이 어떤 부분에서 보면 비판적으로 볼 부분도 되게 크다고 보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해커스페이스의 모델이 그러니까 제가 더 관심 있어 하는 곳인데, 거기는 정말 그냥 멤버십 운영? 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의 사례를 보면 저는 이제 봤을 때 어찌됐건 제작 문화의 흐름이 계속 앞으로도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청년들의 특히 창업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3D 프린터기에 관심을 갖는 것도 뭐 1인 제조업의 시대가 가능하다라는 그 지점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그 기계 하나로 시제품을 만들고 창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3D 프린터기가 저는 이렇게 봤는데 아직은,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그 제품이 개발이 됐어요. 오픈 크리에이터스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3D 프린터기도 주목해서 볼 게 오픈소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거를 보고, 도면을 보고, 오픈소스라는 게 설계 도면을 보고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어떤 이제 자율적인 기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 조만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농담처럼 하는데, 기업들이 집안의 가전제품처럼 3D 프린터기를 이제 판매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라는 게 되게 오픈소스라는 걸로 되게 좋은 가치로 공유가 되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자본에 호석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좀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오면은 뭐
제작 문화가 앞으로 활성화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행정의 드라이브 속에 분명히 갈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어떤 서울시의 예산안만 봐도 저도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은 도심의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도시의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마을예술 창작소라는 모델도 어떤 식으로 지금 변형이 될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맥락화될 수 있을까가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지금 안양의 그 공공예술제에서 만들자 연구실이라는 그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도 뭐 3D 프린터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공공예술에서 왜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였을까. 네. 그러니까 되게 앞서가는 시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오픈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아직 이용하는 사람들은 되게 적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어떤 흐름들이 정말 이렇게 문화나 예술이라는 흐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접속이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는 우리가 좀 계속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막 그 목공이나 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저 가마 있잖아요. 그 뭐지? 도자기 굴 쓰는 가마가 되게 비싸요. 처음에 저희가 도자기 여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이제 조합원들끼리 도자기 만들면서 막 하자. 막 주민들도 같이 해서 만들자 했는데 가마를 한 3번 돌렸나? 그러니까 상태는 또 큰 돈 들여서 이렇게 구비를 해놓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큰 돈을 들여서 어떤 뭐 어떻게 보면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놔도 사실은 아무리 그런 게 좋은 기술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에 그거는 쓸모없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과 그런 뭐 공유하고자 하는 자원 막 이런 것들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그 아직 좀 저희한테는 그 관계들을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금 시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서 또 이제 지역이라는 게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저희 조합원들끼리도 힘든데 주민들 이제 그 마석동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그럴 텐데 그 올해에서 10년이나 하셔가지고 너무나 익숙한 그 대상들일 텐데 저희는 지금 거의 2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여기 주민들이 낯설거든요. 낯설고 뭔가 이질감 느껴지고 막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들도 저희한테 그렇고 그게 이제 다가가는 거. 그 저희가 이런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같이 하자고 해도 그 아예 이제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너무 커서 갭이 커서 그걸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고 뭐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제 얘기죠. 이거는 제 막 저희 고민, 이문엽의 고민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그래서 아까 막 말씀하신 그런 그 링겔을 빼야 되는데 이게 수혈받는 거를 빼야 되는데 그 사실 저희는 아주 거기에 의존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 수혈자 맞춤 이건 노코먼지 이거니까 꺼야 되는데 필요하죠. 필요해서 그거에 거의 의존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살 수 없는데 계속 뽑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들도 모셔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좀 뭔가 계속해서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 하고 있으면서 이상하게 이게 맞나? 계속 의심이 드는 부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두 분도 그러시겠죠? 끊임없이 의심해요. 이게 맞는가라는. 근데 그게 이제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모이면 그 고민을 깊게 할 수 있잖아요. 나눌 수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뭐 잘 드시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시고 왜 이러시지 오늘?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에는 지금 어떻게 마지막 국내 페스티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은 잘 봤는데 어떻게 처음 공공미술이라는 거에 발을 담그시게 됐으며 어떤 개인적인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지금 약간 흐름 자체가 공공미술 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그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포커스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네, 개인적인 이야기 포함해서 좀 들려주세요. 저는 2002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에 관련 포스터 제작을 저한테 의뢰해가지고 이주노동자를 섭외를 하다가 이제 마슈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까 언급했던 마슈이라는 친구를.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때문에 명동성당에 가게 됐고 가서 이제 거기서 1년 정도를 제가 많은 부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내면서 보니까는 수없이 많은 언론들이 오고 취재해가고 인터뷰를 해가는데 저랑 얘기할 때는 되게 막 사소한 얘기 하다가도 인터뷰할 때만 투쟁의 열사를 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할 일은 제 사진 전공했거든요.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한테 미디어를 스스로 재현할 수 있는 도구를 다룰 줄 아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사진을 가르쳤죠, 제가. 그때는 제가 믹스라이스가 아니었어요. 믹스라이스는 센터에서 비디오 다이어리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금은 다르지만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믹스라이스 조진 씨가 있는 미술판에 확 이제 사람들을 알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200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처음 공공미술 사업이 소외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추진위원회 뭐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때 마석 이야기 아까 소개해드린 사업으로 첫 사업을 했죠. 그 88년도에 아마 그 1%법이 제정됐을 거예요. 87년에는 서울시만 그 환경조용 1%법이 제정됐을 거고 그때만 해도 조형물 위주의 어떤 것들이 뭐 공공미술 작품이라든지 그런 류의 것들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 시작된 공공미술 추진위원회 사업이 그 조형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커뮤니티 아트를 포괄하는 어떤 사업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남성이라서 예술 감독을 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여성인데 마석이랑 거친 동네에서 여성이 주도적으로 뭘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술 감독이 됐고 그러면서 기존의 믹스라이스가 해왔던 사회적 타자라고 불리는 이주노동자들이랑 해왔던 협업 그리고 그 협업을 바탕으로 이제 마석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공미술이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서울시 도시갤러리라고 공공미술이 생겼는데 그 첫 사업을 이제 제가 하게 되면서 약간은 지금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공공미술을 처음으로 접하고 수행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흘렀던 거죠. 그런 개인적인 사연과 그런 움직임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너무 짧게.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네,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를 일단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네.